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엔 주말에 볼만한 영화 또 OTT 작품들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영화 속 세상으로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수능도 끝나고 보고 싶은 게 정말 많은 요즘입니다. 첫 번째 소개할 작품은 80년대 향수가 느껴지는 작품이라고요? 네, 요새 레트로 유행입니다. 네. 이번 작품도 80년대 충청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소녀는 꿈이 있어야 하는 법이여. 나의 꿈은 말이여. 안 맞고 사는 거. 학교를 안 댕기면 안 돼. 학교 가봐야 맨날 두들겨 쳐맞는 게 일인지 어떤 식으로 빼는지 이제 다 파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사를 가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아산에서 온 명태인가 병태 잘 맞는 것 같은데? 자는 현역 건달들한테 스카우트제를 받는다고. 아산 백호? 그럴 리가 없지. 뭔가 이상해. 나의 꿈은 말이요. 오, 잘하는데요? 네, 임시완 씨는 달리기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충청도 사투리도 정말 잘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다 잘하는 임시완 배우 이번에는 충청도 사투리까지 아주 능청스럽게 소화해내는데요. 네. 임시완 배우의 첫 번째 또 코미디 도전이기도 합니다. 내일 24일부터 OTT 쿠팡 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는 소년시대라는 작품이에요. 예. 24일 날 1편이 공개되고 매주 2회씩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1989년 충청도를 배경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늘 맞아서 이제 어떻게 맞는지까지 파악하는 네. 이 안 맞고 사는 게 일생일대의 목적인 온양의 찌질이 병태 역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온양에서 드디어 어떻게 맞는지를 다 파악을 했으나 부여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는데 소문이 요상하게 난 겁니다. 그래서 학교 짱으로 둔갑을 하게 되면서 예.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이제 감독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많았는데 충청도 이야기가 의외로 좀 적어서 예.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학창시절에 한 번쯤 상상해봤던 거잖아요. 전학을 갔는데 내가 짱으로 소문이 나서 이렇게 다니고 싶은 네. 그런 게 현실이 됐군요. 근데 임시완 배우를 포함해서 아주 젊은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창 시절의 이야기이다 보니 한국에서 재능 있는 젊은 배우들 이번 소년시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임시완 배우 지금까지 굉장히 좀 똑똑하고 정말 야무진 네. 이런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단단하고 똑똑한 척 안 해도 되는 그래서 부담감도 덜하더라면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이 하얀 러닝을 입은 모습이나 이 앞머리 갈라서 기름칠하는 모습,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좀 찌질하게 우는 이런 모습들 굉장히 외모 변신과 함께 또 부산 출신의 임시완 배우가 충청도 사투리를 3개월 동안 독하게 연습해서 이번 작품 내놓았다고 합니다. 예. 부여로 어학연수도 다녀왔대요.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병태의 소꿉친구이자 이 정의를 위해서 주먹을 쓰는 부여의 흑검이 지역역으로 이선빈 배우가 또 활약을 하고요. 이 진짜 충남의 딸이시랍니다. 그래서 대본 읽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삼촌이 계셨다면 다 자기 역할 같다고 얘기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학생들의 마음을 훔치는 부여의 소피 마르소, 선화 역에는 아이즈원 출신의 강혜원 배우가 그리고 진짜 아산 백호 역할은 이시우 배우 등 이 청춘 배우들의 시너지도 개성 만점일 것 같습니다. 80년대를 자극하는 이 레트로 감성 그리고 이 충청도 특유의 말맛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웃기기도 웃길 것 같고 옛 추억을 좀 이렇게 느끼면서 많은 분들이 또 향수 속에서 또 행복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소년시대. 또 매주 금요일마다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금요일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작품은 지금 극장가에서 정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라고요. 네, 정말 뜨거운 작품입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소년의 봄이 1989년이 배경이었다면 이 작품은 1979년이 배경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 날짜만 들어도 어떤 일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1979년 12월 12일 오후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하루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군사 반란 9시간의 기록입니다. 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기업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광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와, 배우들만 봐도 그냥 이건 안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979년 12.12 군사 반란 그 상황을 다룬 작품입니다. 뭐 이미 온라인에서 시사회 때 보신 분들의 반응이 등장인물 연기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너무 열받아서 죽겠다. 심장이 너무 져서 죽겠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호평이죠. 호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어제 22일 개봉한 서울의 봄 개봉하자마자 2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극장을 찾아갔고요. 그 극장의 매출액 점유율도 80%에 육박할 만큼 지금 기대작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79년 12월 12일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 그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팩션 스릴러예요. 팩션. 예, 왜 팩션 스릴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배경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안에는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사실 담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등장인물의 그 얼굴만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조금씩 바꿔서 실존 인물 이름과는 조금씩 바꿔서 또 영화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황정민, 이성민, 정우성, 박해준 등의 배우들이 그야말로 연기 장인들 연기 총출동했고요. 비트 아수라의 이 김성수 감독이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12.12 군사 반란을 모티프로 영화를 만든 겁니다. 오, 보통 역사가 스포일러를 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영화는 꼭 봐야 한다. 그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우리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네. 사실 이 이야기 자체가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있지만 네. 영화사에서는 이 12.12 사태를 딱 가운데 공백처럼 비워놓고 그 이전의 11.6과 그 이후에 광주 사태들이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들이 영화로 만들어졌었거든요. 예. 그 비어있는 퍼즐을 끼워 넣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공들여 만든 작품입니다. 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 보안사령관 전두광이라는 캐릭터를 황정민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반란군에 맞서서 진압군을 대표하는 그 수도경비 사령관 이태신 역은 정우성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뭐 육군 참모총장 역의 이성민 배우 그리고 전두광의 친구이자 군사 반란 동조자인 노태건 역은 박해준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군인이라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같은 군인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네. 그 반란을 끝까지 막고자 했던 이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진짜 군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그리고 서울의 봄은 맞습니까? 라고 묻는 이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 이 작품들 보시면요. 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굉장히 스릴러처럼 묘사한 것뿐만 아니라 예. 정말 배우들이 그 인물 자체에 정말 빙이 된 것처럼 보는 내내 심장을 조이는 연기들을 보여줘서요. 영화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도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는 스토리 연출 연기까지 정말 완벽한 삼박자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두광, 노태건. 네. 굳이 제 실명을 말씀 안 드려도 그렇죠. 어느 역사적 배경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인기를 얻고 있는 꼭 보고 싶다 이렇게 손꼽는 그런 영화인데 역사적인 공부도 하고 또 우리가 몰랐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거 진짜 아는가를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작품 또 어떤 건가요? 이제 곧 연말이잖아요. 이럴 때 옆구리 허전하신 분들. 예. 크리스마스 연말을 앞두고 좀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예요. 화면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헬멧에 이 숟가락을 꽂고 다니는 여자가 있어. 외계인 아니에요. 우주적 존재지. 15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글리지 581C별에서 저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 곧 내 별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 외계인 아니라고는 하는데 외계인 같거든요. 네. 외계인과 지구인의 사랑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외계인과 지구인의 사랑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숟가락이 꽂혀져 있는 헬멧을 쓰고 가부좌를 틀고 나타나서 나는 우주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자 주인공 나은 역의 신현서 배우, 그리고 만년 취업 준비생인 남자 주인공 성민 역은 백서빈 배우가 맡았어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고로 만나게 되는데 점점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서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가까워졌다고 느낀 그 순간 그녀는 곧 자신의 별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성민은 나은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상처들을 꺼내는 그 모습들이 좀 마음을 따뜻하게도 하고 가슴 아프게도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아주 기발한 타일지구 로맨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국 영화로서는 처음으로 휴스턴 국제영화제 장편 로맨틱 코미디 부분에서 백금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래요. 어제 개봉한 어느 날 그녀가 우주에서 만나봤고요. 자, 로맨틱 코미디 한번 또 겨울에 봐줘야 됩니다.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 작품도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야, 갈 데 없어? 갈 데 없으면 들어와. 집이 어딘데? 집에 가야지, 임마. 집에 가면 아빠가 때려요. 아저씨, 저한테 왜 지어주시는 거예요? 저 불쌍하죠? 뭐가 불쌍한데? 네가 불쌍한 척하면 불쌍해지는 거야. 너 어디 가서 불쌍한 척하지 마, 임마. 네, 어제 22일 개봉한 이 빅슬립이라는 작품은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3관왕을 수상한 그야말로 화제작입니다. 이 폭력적인 아버지를 피해서 집 밖으로 나와서 차가운 길에서 잘 수밖에 없는 청소년 기로가 있고요. 그 집 앞에서 잠든 청소년 기로를 지나치지 못하고 집에서 재워준 기영이라는 인물, 이 두 사람의 어떤 다정한 동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감독님이 실제로 자신의 경험에서 또 이야기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도대체 폭력을 피해서 길에서 잘 수밖에 없는 소년, 그 아이를 거두어들인 취업준비생, 그 둘 사이에 단잠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빅슬립이라는 제목, 레이먼 챈들러의 소설로도 많이 알고 계신데 완전 다른 내용이고요. 그 소설은 약간 죽음에 대한 은유를 빅슬립, 큰 잠이라고 이야기한 거라면 이 빅슬립은 조금 다른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감독님의 진심이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작품을 보신 분들이 이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 세상을 데우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거리의 청년이 단잠을 푹 자는 잠을 빅슬립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의 역할을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라는 감상평도 있었는데 그게 좀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영화 빅슬립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